4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예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제가 진행을 대신 맡게 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10도로 두 자릿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로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인 13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운행할 때 나오는 연막의 유해성 문제를 놓고 공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반년 만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투기 연막에 대한 환경 유해성 조사가 실시되는데요. 횡성 군용기 소음 갈등 진행 현황 들어보고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원주시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시민 참여형 라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원주 테이블에 대해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영월군 주천면에 기분 좋은 빨래방이 개소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인 사업인데요. 영월 기분 좋은 빨래방 운영 현황 들어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거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하면 됩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하며 진찰료의 30%, 의원 기준으로 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따라 원주 화장장의 운영이 연장됐습니다. 원주시설관리공단은 화장로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일부터 화장로를 6회차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존 4회차 운영을 5회차로 추가 운영하고 기존 24기였던 화장을 30기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화장로 운영을 6회차로 연장 1일 화장량을 34기까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동해 삼척 산불의 피해액을 543억 원, 복구비 등 1,120억 원으로 지난 7일 확정 통보했습니다. 동해 피해액이 2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 147억 원, 강릉 1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구에는 국비 776억 원, 지방비 344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별로는 동해 569억 원, 삼척 293억 원, 강릉 2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공군 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가 상공에 뿌리는 경유 스모크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분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횡성 군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유일의 특수공해 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분사하는 이 경유 스모크의 유해 물질 성분 조사가 원주 8 전투비행단 야외시 운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네. 이달 중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세부 일정의 윤곽이 나올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블랙이글스로 인한 갈등과 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 횡성 주민들이 네. 군용기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네. 2018년 이후에 이제 원주와 횡성 지역의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것은 2020년부터 그 2020년 12월 7일부터 네.
공군 전투비행단 정문과 남문 쪽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블랙 이글스로 인한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뿌려지는 그 훈련 중에 뿌려지는 스모크 연막이라고 하죠. 네. 이게 그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민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려 13만 리터 이상이 연간 횡성 지역 상공에서 뿌려진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고 공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리고 1인 시위는 현재 48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양측은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연막 성분의 유해성 조사를 합의하기로 합의점을 좁혔잖아요. 네. 이 전투기 연막에 대한 환경 유해성 조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일까요? 네. 전 그냥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엔진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도 역시 문제일 거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스모크를 뿌려대는 것이 그 원료 성분이 경유지 않습니까?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 만드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짐작컨대 유해성이 지대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앞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비행기, 전투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배기가스까지 연관지어서 대기 환경의 유해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연막 발생용 경유가 한 13만 리터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이 정도로 파악이 될까요? 작년에는 이 횡성 상공에서의 그 훈련 횟수는 현격하게 좀 줄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공군 측에서 횡성 지역에만 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근 지역의 그 공군 전투 비행단 상공에서 전개 비행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횟수는 줄었으나 작년에 블랙 이글스가 연간 사용한 그 경유 사용량은 2020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오히려. 아, 횟수가 14만 리터, 14만 2천 리터 정도가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전개에서 뿌려진 것까지 포함된 거고 횡성 지역에서는 7만 6천 리터 정도가 뿌려진 걸로 그렇게 정보 공개 청구 결과 그쪽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 절반가량이 횡성에서 사용이 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조사의 핵심이라고 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전투기에서 고온으로 연막을 분사할 경우 발암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유해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일 텐데요. 이 블랙 이글스의 스모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주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블랙 이글스가 뜨고 나면 매캐한 그 냄새, 기름이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간의 공군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미리자 형태로 뿌려지는 것이다 보니까 지상에 도달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블랙 이글스가 상공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런데 그 파란 매캐한 연기들이 그대로 가라앉고요. 그게 마치 바람에 따라서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대 이게 뭐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특히 그 인접 지역에는 원주 시민들이 그 먹고 마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요. 그쪽 바로 전투비행장 인근이.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 8 전투비행단의 블랙 이글스 스모크 성분 조사를 위해서 민관군 실무협의회는 31일에 횡성군청에서 2차 회의를 가졌고 또 조사 장소, 용역비 부담, 향후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당초에 이제 이 스모크에 관련된 성분 조사도 어렵게 의사 합의를 이루어졌는데 그간의 공군 측은 조금 소극적으로 일관을 해왔죠. 그래서 뭐 장소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비용 부담에 관련된 것도 뭐 횡성군에서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유의 뭐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사 장소는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기로는 그 허시하우스라고 하는
밀폐가 된 장소, 그 네. 엔진 가동 시험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기를 원했으나 공군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스모크가 그 흡음판, 그러니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침착이 돼서 그거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해서 5개 시험장, 허쉬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5개 그 엔진 가동 시험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공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일단 얘기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조사 방식에 관련된 것도 저희 민간 측에서 일단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시 방법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공군 측에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고 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네. 배출되는 성분 분석과 유해성 여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행성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조사 방식과 예산, 또 용역 업체 후보 등의 세부 계획을 공군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저희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과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전문가 그룹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의 그 도움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쪽 그 용역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구체적인 뭐 시행 방법이라든지 절차, 그다음에 횟수 또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 용역비 산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맡아서 빨리 진행한 다음에 이걸 공군 측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빠르게 되면 공군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한데 공군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아마 6월 말 이전에 상반기 네. 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좀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들은 뭐 그간에 늘 깜깜이었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공군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무해하다라는 그런 뭐 성의 없는 답변을 일관해왔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나씩 규명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건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그간에 이 문제가 벌써 1년여 이상 끌어오면서 뭐 이렇게 좀 진전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작년 12월 27일 날 우리 그 공군 참모총장과도 미팅을 통해서 이건 약속을 철석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걱정도 주민들이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차제 주민들의 그 의혹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의혹 없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예산 확보처럼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4월 중에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일정과 계획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쪽에서 네. 시행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절차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확정이 되면 공군 측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예산이 얼마만큼 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아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 창의문화도시와 시민공동체 라디오가 함께 시민참여 기획방송을 진행합니다. 원주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라디오 방송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테이블 라디오 기획방송이 이번 4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원주 시민공동체 라디오인 원더풀 라디오가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획방송 원주 테이블
테이블을 운영합니다. 이 원주 테이블은 시민들이 직접 도시에 관해 이야기할 의제를 정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해보는 테이블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민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고 실천까지 하는 과정을 원주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이 과정을 돕습니다. 원주시와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이 함께 의사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로 이 라디오 테이블을 운영하는데요.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문화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4차례에 걸친 기획방송으로 원주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활동가를 소개하는 방송이 운영되는데요. 원주시와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활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혜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은 4월, 6월, 8월, 10월 총 4차례의 기획방송을 통해서 원주 테이블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활동가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영주 FM 방송국을 견학하고 현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컨설팅도 받아보고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보수 교육 및 실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활동력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원더풀 라디오에 참여하고 있는 DJ 20분과 함께 프로젝트형으로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원주 문화와 지역에 대한 생각을 방송을 공유하는 릴레이 공개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라디오 방송이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까요? 네, 4월과 6월, 8월, 10월에 걸쳐서 4차례의 기획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민들이 방송이라는 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원주시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주의 시민 공동체 라디오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잘 운영이 돼 왔는데요. 앞으로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방송으로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 테이블은 원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잘 운영되는 타 우수 사례 도시인 영주에도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고 앞으로 또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영상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방송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또 미디어 활용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원더풀 라디오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시민 DJ이자 이번 원주 테이블을 추진하고 있는 한태경 추진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6년 차가 됐는데, 이거는 자기 내적 성장을 위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순수한 이게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인데 어떤 점이 있냐면, 1인 5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방송 원고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모두 선곡도 스스로 다 해요.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때도 진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아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정보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문화도시센터는 원주롭다라는 시민들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검색 포털에 원주롭다를 검색하면 시민들이 직접 공유하는 원주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활동가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원주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화활동을 즐기고는 싶지만 원주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분들은 원주롭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방송 체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원더풀 라디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월 주천면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빨래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기분 좋은 빨래방이 개소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사업인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 신현식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식 팀장입니다. 네, 삼척 정선에 이어서 영월군에 이 희망을 담는 기분 좋은 빨래방이 문을 열었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네. 저희 사업은 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으로 네.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명이 대형 빨래 세탁실을 운영하고 네.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대형 빨래를 쓰고 세탁 건조,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네. 이 강원랜드가 공사비를 지원해서 옛 주천면 보건소에 조성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시설들이 갖춰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예산이 이제 1억 7,500만 원이 이제 투입되었는데, 네. 그 강원랜드에서 7,500만 원, 도비 5천, 뭐 군비 5천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2021년 11월부터 22년 1월까지 이제 3개월 동안 50평 이제 규모로 작업실, 세탁실, 그리고 사무실, 뭐 휴게실, 락커룸, 화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고 100평 정도 이제 주차장에는 그 야외 그 빨래 건조대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빨래 서비스를 지원하시고 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의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그 영월 지역 내 취약계층 중 65대 이상 독거 노인 중 국민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 중증 장애인들이 해당되고요. 네. 근데 80세 이상 그 독거 노인, 그리고 85세 이상 고령 부부등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혹시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그 희망을 담는 기분 좋은 그 빨래방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네. 그 영월 관내 그 읍면 사무소에 그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끼니를 챙겨 먹기도 힘들어서 이 또 두꺼운 이불 같은 빨래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이번 네네. 사업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그 영월군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150가구 중에 네. 그 3월 중에 94가구가 서비스를 해줬는데 한 달에 한 가구당 월 2회 그 세치 이하의 그 이불 빨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업의 좋은 취지 중에 하나,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무시하지 못하는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네.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충은 물론 건강 개선 및 그 사회적 관계 증진, 그 자기 발전, 뭐 성격 변화 등 안전된 노후 생활도 보장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빨래방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니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이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폐강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근로 활동을 통한 이 경제 소득성이 증대하고 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참여자 그 자존감 향상 및 그 소외 무게도 해소되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월에서 시행되는 기분 좋은 빨래방, 새로운 노인 일자리와 생활복지 본보기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기분 좋은 빨래방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그 사업과 연계 활동을 이제 강화하여 그 생필품 배달, 뭐 이동 편의점 등 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그 세탁물 씻고 뭐 세탁 건조 배송 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연구기업과 후원 협약으로 생활 환경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뭐 낡은 이불 교체, 뭐 간단한 집수기, 안전 점검, 일상 뭐 건강 체크 등 그 사회 복지사 및 그 참여자를 통한 이용자의 위생, 건강 소외 무위 등의 문제와 생활복지 필요에 따른 정보 제공 등 공적 기관과 그 업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그 희망을 담는 기분 좋은 빨래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 신현식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4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혜린이었습니다.